그래서 동사 부강약품은 핵심 파이프라인이 JM010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저희의 기업 탐방 보고서, 투자 전략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멤버십 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더 많은 탐방 보고서, 더 많은 컨텐츠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유료 컨텐츠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부강약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부강약품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탐방 가기 전까지는 최대 주주가 바뀐지 몰랐거든요. 근데 최대 주주가 OCI 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OCI 쪽으로 그 최대 주주는 바뀌었고요. 제가 보고서를 이제 마무리 짓기 직전까지도 그 대표이사 체제가 좀 변경되는 부분이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까지도 덧붙여가지고 보고서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강약품은 제가 9월 26일자로 탐방을 진행하긴 했는데요. 그 11월 14일, 그러니까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아울러 제 보고서에는 탐방 때 확인했던 내용과 함께 더불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덧붙여가지고 내용을 추가했으니까 그렇게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 보고서는 11월 21일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방일자, 보고서 발간일자,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기사나 공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봐주시면서 저희 보고서를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강약품 탐방 때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부강약품 이제 본사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그 보라매 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 이 동네에 살면서 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의도 이제 오가고 할 때 부강약품 여기 유명한 제약사지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드디어 부강약품에 탐방을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쪽, 이게 정문이고요. 실제로 저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안쪽에 여기 회의실에서 네, 담당자분 만나 뵙고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안쪽에 보이시는 않지만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로비가 되겠죠. 로비에 자사 의약품들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들이 많이 띄어져 있더라고요. 부강약품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 제약, 일반 의약품도 많은데 실제로 지금 매출 비중 보시면은 전문 의약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품은 매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탐방 때 제가 주요하게 체크한 내용이 뭐냐면 이 최대 주주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강약품은 굉장히 오래된 제약사인데요, 반면에 OCI는 태양광 쪽으로 좀 유명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OCI가 이 부강약품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막상 이 매칭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로 OCI 그룹이 부강약품을 인수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했는데, 이 스토리가 더 재미가 있습니다. 요 현재 OCI 홀딩스의 이우현 회장과 부강약품의 김사훈 사장이 친구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릴 적부터 학교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잘 알고 지내시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얼추 들어가면서 OCI 쪽에서는 이우현 회장이 이제 최고 경영진이 된 거고, 역시나 부강약품 쪽에서는 김사훈 사장이 주요한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일단은 개인적 친분상
관계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OCI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약산업, 바이오 쪽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강약품은 가업 승계에 어떤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죠. 보통 이 상장 기업들, 대기업들 잘 보시면은 기존에 지분을 이제 넘겨주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준비가 잘 된 기업도 있지만 막상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실제로 가업을 승계받으려고 하는 자식들 입장에서도 이 회사를 내가 계속 경영해 나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쪽에 나가고 엑시트를 하는 거죠. 반면에 누군가 이 회사를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양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원만하게 OCI 쪽으로 최대 주주의 지분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OCI 홀딩스가 최대 주주라고 하지만 지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CI 홀딩스가 단일 법인과 단일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위치로 올라선 거고요. 실제로 공동 경영 체제 구축을 했는데 11월 17일자로 해서 이우연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지금 결국 인수한 지는 1년 거의 뭐 반 다 돼가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좀 지났고 어느 정도 OCI 측 입장에서도 부강약품의 어떤 사업 현황이나 내부 어떤 상태, 이런 것들 파악이 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에 유희연 대표였던 것 같은데 공동대표 체제에서 OCI의 이우연 회장 쪽으로 단독 대표 체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분도 넘어갔고 경영권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뒤에서 실적하고도 연관지어 말씀드릴 건데 왜 그러면 OCI 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좋아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실적이나 경영권 그 이외에 지분 관계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공정거래법 제 18조에 따르면은 이 OCI 홀딩스는 지금 부강약품의 지분을 10%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는 2025년까지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부강약품 지분 19%를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OCI가 부강약품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데 최소 한 30%는 넘겨야 나름 뭐 최대 주주로서 위치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법으로 또 정해 놓은 겁니다. 공정거래법으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OCI는 여튼 부강약품의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제3자 배정의 형태로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을 하던지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결국에는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2025년까지니까 대략 시간은 얼추 한 2년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OCI 측에서 부강약품을 사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또 주식시장 측면에서 볼 때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체크 포인트에도 설명해 놓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점을 또 유익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부강약품의 어떤 전문 의약품이나 또는 기존의 제약사업 이외에 신약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은 JM010 파킨슨병 환자의 이상운동증 치료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덴마크 소재 자회사 콘테라팜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 시험이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신약이 몇 개 없고, 뭐 여기서는 거의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아만타딘 요거 지금 유일하다. 근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밖에 약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약이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테라파마가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 되면은 상당히 이제 큰 어떤 블록버스터급의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임상의 단계별로 과정을 보시면은 현재 유럽과 미국 쪽에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모집은 끝난 상태이고 유럽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모집된 환자들에게 약을 지금 투약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A쪽 실제 약을 투약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플라시보라고 해가지고 가짜 약이죠. 요 약을 지금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상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약을 투약한 쪽에서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오면 임상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유럽 쪽은 기술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검약품이 직접 유통,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동시다발적으로 임상은 진행되지만 임상이 성공한 이후에 실제로 약을 팔거나 하는 과정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콘테라파마는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추진할 계획인데, 요거는 임상이 잘 되면 아마도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임상 결과에 따라서 요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콘테라파마가 어떤 지분 가치를 받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 부학약품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거둔 수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콘테라파마도 실제로 지금은 투자가 들어간 거죠. 지분을 보유했으니까. 그리고 이 기업이 진짜 임상을 잘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높게 받는다. 그러면 부학약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되는 겁니다. 지분 가치 이런 것들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니까 이 임상과 연관지어서는 임상의 어떤 성공 여부, 그리고 콘테라파마의 상장 여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번에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석했던 그 내용들도 말씀드리겠는데,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요. 매출액이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준다는 것들은 무언가 제품 자체가 안 팔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 왜 그랬나 봤더니 지금 불합리한 거래 조건이 맺어져 있는 보통 의약품 도매처들이 되겠죠. 이 도매처의 거래 자체를 지금 일정 정도 단절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강약품 입장에서 야, 이 조건은 너무 우리에게 불합리하거나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은 지금 거래를 과감하게 끊고 있어요. 실제로 우수 거래처 위주로 거래처를 재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급격히 지금 매출이 일정 정도 줄어들었고요. 비용은 늘었습니다. 비용은 임상시험 진행이라든지 기타 여러 요인들 때문에 대려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연간으로 지금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2022년부터 실적을 보시면은 동사가 작년에 마이너스 2억, 올해 지금 누적으로 마이너스 217억, 이렇게 지금 실적이 줄어든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또 우려가 있는 겁니다. 매출도 줄고 있고 이익도 흑자에서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살짝 불안하지 않냐, 이런 지금 의구심들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점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는 흑자로 다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 계획상 반영을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영업이 진행되면 수익성은 금방 회복될 것이고, 내년도에 나올 만한 신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보고서를 잘 읽어봐 주시면은 내년도에 신약 발매 예정된 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내년도에 더해지게 되면은 동사는 실적도 오름세로 가고 영업이익도 다시 흑자로 전환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2022년하고 많이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요 매출액 요거보다는 약간은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요거보다 이익은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21년도를 좀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22년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단에서 분명히 플러스 56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은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종목을 볼 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OCI 측이 인수한 이후에 점차 경영권이 안정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그렇지만 M&A 때는요, 좀 약간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권이 확실하게 안정되거나 그런 모습은 없는데, 여튼 내년도에는 이유연 체제가 들어서는 겁니다. 부강약품도. 그러면은 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좀 성과를 내고 싶겠죠. 첫 해부터.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사실 OCI가 부강약품을 인수했을 때 가장 기대했던 건 뭐냐면, OCI는 현금 창출 능력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룹사 차원에서 뭔가 금전적인 부분이나 지원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부강약품 혼자 자생을 사실 했었어야 돼요. 물론 지금도 자생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좀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수 있거나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으면은 임상 시험에 있어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점들이 내년도에 좀 실적으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 임상도 내년도에 잘 되면은 뭐 라이센스 아웃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있는 부강약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희의 탐방 보고서를 많이 읽어봐 주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